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운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제 정원 박람회 소식과 지방의료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탐진강변을 따라 조성된 장흥의 향기숲 공원. 팽나무와 느티나무 등 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모두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나무들입니다. 나무은행에 모여있다 공원 조성에 쓰였습니다. 이처럼 기증된 수목이 곳곳에 활용되면서 한 부부는 15년 기른 이팝나무 700그루를 지자체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흥 장평에서 살고 있는데 뭔가를 한번 그 장흥에다가 뭐 좋은 일이다 할까?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좋은 일이다 할까?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싶어 했었는데 기증받거나 개발 사업장에서 수집된 수목들이 모이는 나무은행은 장흥에만 6곳, 7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3,100여 그루가 이식돼 있습니다. 도시숲이나 공원, 가로수 조성 사업에 활용돼 예산을 절감하면서 녹지 공간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 도심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지난 2007년부터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나무은행 제도. 현재까지 수집된 수목의 90%인 47만여 그루가 재활용되면서 64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열대지방의 숲처럼 보이는 해남군의 한 바나나 재배 농가입니다. 너비 3,900제곱미터, 높이 8m의 시설하우스에서 굵직한 바나나 송이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보된 정기요금을 본 농장주인 정수섭 씨는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기요금이 800만 원을 넘어 1년 전보다는 배 가까이, 2년 전과 비교하면 2.3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간다면 아마 바나나 나뿐이 아니라 아열대 과일 생산한 농가가 다 포기하지 않겠는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는 생육 온도가 영상 27도여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재배 농가들은 바나나 20도, 망고와 파파야는 17도, 레디앙 등 망감류는 15도까지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매를 맺을 때만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얼어 죽는 피해를 면하는 정도만 난방을 하는 셈입니다. 농사당국도 난방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난방 부담이 적은 작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이라든지 또 이제 그 가을 안 해도 되는 저온성 화훼 작목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해남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난방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강진의료원입니다. 모두 16명의 의사가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6명은 길어봐야 3년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안과는 의사가 없어 지난해부터 진료가 중단됐고 신경과 의사는 1년이 넘도록 구하고 있지만 오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4억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저희들이 4억 연봉을 줘도 못 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은퇴나 시니어 쪽에 의사를 구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도 사정은 매 한 가지. 안과와 마취과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근무 기한은 3월 말. 그나마 한 명 남게 되는 마취과 일반 의사도 사표를 내 수술의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신경과와 흉부외과는 상시 채용 중이고 응급실 운영도 빠듯합니다. 일반 봉지기도 구하기 어려워서 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보에 못 받는다면은 3월부터는 폐과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료원은 모두 3곳. 작년에만 농어촌과 취약계층 56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두 10여 명의 의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의사 공급을 위한 의료 인력 양성,
전남 의과대 신설의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 년 된 묵은 숙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 체계, 즉 전남권 의대, 우리 목포에서는 목포 의대인데요. 그런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의료기관들은 돈 되는 곳을 찾아 인구가 적은 지역을 떠나고 공공병원은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하고 결국 환자는 진료를 위해 타지로 떠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선보인 국제정원박람회. 44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이어졌고 순천만 정원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생태도시로 발돋움한 순천에서 10년 만에 다시 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과거 박람회가 모방을 통해 세계 각국 정원의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엔 창조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 속 곳곳에서 정원을 어떻게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5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고요.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정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천이나 저류지 등 도심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10년 전 정원 박람회는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대, 이른바 에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올해 박람회는 미래 생태도시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박람회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천여억 원에 예상 관람객은 800만 명,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순천이 남해안 벨트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서 순천 지역이 인접 도시들과 함께 남해안 벨트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달 말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펼쳐지는 대장정. 진정한 생태도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독일 남부 인구 28만의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슐러스베르크산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일명 솔라시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성당이 있는 민스터 광장은 봄을 반기는 독일 카니발 파싱 축제 인파로 넘쳐납니다. 성당 주변 반경 1.5km의 구도심은 차 없는 거리로 모빌레라는 대형 주차장을 갖춘 자전거와 대중교통 트램, 보행자 전용 구역입니다. 새로 지은 시청사는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이고 주택은 대부분 패시브 하우스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합니다. Das bedeutet auch, alte Gebäude müssen Null Emission werden oder hochenergieeffizient. Die Industrie muss sich verändern und mehr mit erneuerbaren Energien arbeiten, sehr viele Synergieeffekte auch nutzen. Ja, und da wird auch dran gearbeitet. Und auch der Verkehrssektor muss sich ändern. Also 도심 외곽 10헥타르 면적의 호수공원 제팍은 정원과 호수, 산책로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그린 카본 지역의 하나입니다. 순천시는 이곳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이른바 대자보 도시 선진 사례를 이번 정원 박람회 이후 도시계획에 상당 부분 접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순천시장 일행은 프릴러라는 공영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달리면서 민선 8기 공약인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천 구도심의 차 없는 거리를 구상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도시 규모가 우리 순천시나 비슷하거든요. 지향하는 가치도 같고 오늘 제가 자전거를 쭉 타보고 느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고 자전거가 우선되는 정책을 펴면 굳이 시민들이 차 탈 것 같지 않아요. 순천시는 또 프라이부르크의 숲이라는 그린 카본은 물론 갯벌이라는 블루 카본까지 갖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 컨벤션 센터 컨퍼런스홀.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공공활용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정부 이관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조직 구성안에 대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기조에 따른 현실적인 하나의 방안으로 자회사 설립안이 검토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어떠한 논리를 강조하더라도 자회사나 수익 중심의 조직 구성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이스 거점으로 가려면 그런 전문 인력들이 앞으로 충원이 돼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항공공사의 이 지금 현재 이 재단의 인원 정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그렇게 돼야 지역도 항공공사 제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공공성을 살린 개발을 위해 안정적인 정부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신해양시대 남해안 남중권과 상생하는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활용을 위한 주변 지자체와의 마이스 연대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결국은 30만의 범위를 넘어서는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의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그리고 기관과 사람과의 관계적 자본들을 제대로 활용해야지만이 결국은 공공활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 공전해왔던 여수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 어렵게 마련된 새로운 출발선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담보될 밑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지역사회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을 준비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